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내일 3.1절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선열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차별 수탈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실태 조사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6,000km나 떨어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 타라와. 이곳에서 해군 군속으로 제주도민 30명을 포함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됐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집단 감염을 우려해 만든 자료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있었는지 당시 열악한 상황까지 짐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과 식량난, 식순환까지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화물선들은 거의 80% 이상이 미군 항공력과 잠수함들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수송선이 거의 붕괴가 됩니다.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매우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게 됩니다. 사이판과 티니안 등지로 강제징용된 제주도민들은 해군 군속만을 기준으로 358명, 다른 군속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생존자들을 포로로 수용했던 하와이 포로 수용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 16명을 포함해 한국인이 2,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 호노울리울리 수용소를 설계할 당시 만들어진 스케치가 발굴됐을 정도로 이곳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국인 포로들과 하와이 한인 이민자 사이의 교류 상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포로를 돕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강제징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강제동원의 그런 규모, 그다음에 실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굴하는 노력도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베일에 감춰진 강제징용의 역사, 그 실체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